네, 오늘은 소아뇌전증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아와 성인 뇌전증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전증의 종류는 30여 종으로 다양한데 소아에서는 모든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예후가 좋은 뇌전증은 나이가 들면서 호전 혹은 완치되거나 특징적인 국소, 전신 뇌전증 등으로 전환되며 성인에서는 그 종류가 적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아 뇌전증의 경우에는 다양한 뇌전증 양상이 변화무쌍하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또 이제 소아와 성인의 뇌전증 치료 목표 또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소아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정상 발달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성인의 경우 발작으로 인해 운전, 결혼, 취직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아의 경우 발작 조절보다는 발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작 조절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발작 자체가 발달에 악영향을 주어서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발작으로 인해 약을 많이 써서 이런 것들이 발달에 영향을 준다면 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발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대로 눈에 보이는 발작은 없는데 뇌파를 보았을 때 발달에 악영향을 주는 이상파가 있는 경우 치료 강도를 올려야 합니다. 이제 뇌전증의 분류인데요. 뇌전증을 분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고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한 분류도 바뀌었습니다. 점점 이제 뇌전증에 대한 분류가 체계화되면서 2017년에 최종적으로 에필랩시 분류 체계가 완성되었습니다. 크게 이제 seizure type, 발작 방법에 따라서 focal, generalize, 그리고 알려지지 않는 unknown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epilepsy type, 뇌전증 발작 타입에 따라서 focal, generalized, combined, unknown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epilepsy 신드롬, 그러니까 뇌전증 증상에 따라서 이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임상적인 경과가 구분해야 한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뇌전증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단을 하고 구분을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뇌전증의 뇌파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의 경우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일렉트로드를 붙여서 이제 뇌파를 확인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제 10개에서 20개 정도의 일렉트로드를 그림처럼 이제 홀수 번호는 왼쪽 뇌, 짝수 번호는 왼쪽 뇌에 부착을 합니다. T라고 써져 있는 것은 이제 측두엽, F라고 써져 있는 것은 전두엽, O라고 써져 있는 것은 후두엽, C라고 써져 있는 것은 가운데에 부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뇌파 검사를 통해서 이제 뇌전증을 기록을 하는 방법인데요. 서로를 이제 참고로 하는 이제 바이폴라 몬테이지 그리고 특정한 지점이 중심이 되는 리퍼런스 몬테이지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이폴라 몬테이지는 이제 왼쪽에 두 개 사진인데 특정한 두 개 전기장의 차이를 통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리퍼런스 몬테이지는 오른쪽 두 개 사진으로 어느 한 지점을 중심으로 기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뇌의 소견이 다르며 이에 따른 정상 소견도 달라지며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날 때 뇌파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해야 합니다. 네, 제가 찾았던 논문들 리스트입니다.